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병원 접수원일 뿐이잖아. 지화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홍대 근처의 좁은 골목,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화의 분노를 받아들였다. 지화는 한때 지린을 사랑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3년 전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지화는 문예창작과 4학년, 자신감 넘치는 리더였다. 지리는 간호학과 2학년, 조용하고 내성적인 신입생이었다. 그들은 문학 토론회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으며 서로에게 끌렸다. 지린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섬세한 해석은 지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곧 그들은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걷고 한강공원에서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사랑은 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지화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였다. 그들은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 지화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지린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졸업하고 자리를 잡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지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지화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졸업 후 지화는 달라졌다. 그녀는 출판사에 취직했지만 사회의 압박과 가족의 간섭은 그녀를 점점 더 올감했다. 지리는 여전히 간호학과를 다니며 병원 실습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다퉜다. 지화는 지린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지린은 지화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결국 1년 전 지화는 지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너랑 나 너무 달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지린은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화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지금 이 골목에서 그들은 다시 마주쳤다. 지화는 최근 결혼했다. 상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이었다. 결혼식 날 지화는 지린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린은 병원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화의 친구들은 그녀를 놀렸다. 지린이? 그 애가 레즈비언이라며? 지금은 그냥 접수원이나 하고 있대. 지화는 그 말에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오늘 지화는 병원에 왔다. 그녀의 딸 2살 난 은서가 고열로 입원했다. 지화는 초조하게 병원 로비를 서성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린을 보았다. 접수원 데스크에 앉아 환자 서류를 정리하는 지린. 지화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왜 지린은 여전히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걸까? 왜 그녀는 지화의 삶을 흔들어 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 너 여기서 뭐해? 지화가 다가가 물었다. 지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일하고 있어. 지린의 대답은 간단했다. 지화는 비웃듯 말했다. 일. 이게 내가 꿈꾸던 거야? 그냥 접수원. 지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은서 상태, 걱정돼. 의사 선생님이 곧 설명해 줄 거야. 지화는 멈칫했다. 지린이 은서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은서의 상태는 심각했다. 의사는 뇌수막염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화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린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린은 여전히 침착했다. 걱정하지 마, 은서. 괜찮을 거야. 지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화는 그 순간 지린의 눈에서 낯선 힘을 느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밤 11시,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환자 가족들은 초조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지화는 은서의 병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사주사를 맞고 있었다. 지화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내가 갈 때까지 잘 지켜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화는 외로웠다. 그때 지린이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있었다. 이거 마셔. 밤새 있을 거지? 지린이 말했다. 지화는 커피를 받아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 왜 이렇게 신경 쓰는 척해? 지린은 미소 지었다. 신경 쓰는 척이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어 보이니까. 지화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그녀는 지린을 다시 보았다. 지린은 더 이상 대학생 시절의 부드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지화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지린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너 정말 여기서 접수원으로만 일해? 지화가 물었다. 지린은 고개를 저었다. 접수원도 하지만 간호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 곧 시험 봐의 지화는 놀랐다. 지린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줄 몰랐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지린을 그저 접수원이라 비웃었지만 지린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지화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의사를 찾으러 뛰어다녔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지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은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버튼을 눌렀다. 지화, 나 믿어. 내가 도울게. 지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하기 전 지린은 은서에게 기본 응급 처치를 했다. 그녀는 은서의 호흡을 안정시키고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다. 지화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린은 더 이상 그저 접수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은서가 안정되자 의사는 지린에게 말했다. 잘했어. 지린 씨, 당신 덕분에 시간 벌었어. 지화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린을 다시 보았다. 지린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은서, 괜찮아질 거야. 의 지화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지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린은 지화의 품에서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지화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린에게 미안했다. 지린을 비웃고 그녀의 노력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건 여전히 지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린은 지화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린은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린의 옆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다. 3년 전 그들은 이곳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지린은 항상 지화에게 따뜻한 라떼를 사주었다. 너 항상 차가운 커피만 마시니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지린의 말에 지화는 웃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다. 사랑은 그저 두 사람만의 세계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지화는 가족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했다. 너 같은 딸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지화는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린을 떠났다. 그리고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가문의 자산으로만 보았다.
지화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지리는 달랐다. 그녀는 홀로 서기를 선택했다.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나로 살 거야. 지리는 병원에서 일하며 간호사 꿈을 키웠다. 그녀는 지화와의 이별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너, 나 원망했어. 지화가 물었다. 지리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보다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더 컸어. 지린의 말에 지화는 다시 눈물이 났다. 그녀는 지린의 손을 잡았다. 지린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지린은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지화야, 너 결혼했잖아. 은서도 있어?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이야. 지화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지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를 안아줘. 지린은 한숨을 쉬며 지화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서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 뇌수막염 진단이 확정되었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은서의 몸은 약에 반응하지 않았다. 지화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의사에게 매달렸다. 제 딸 살려주세요, 제발. 지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은서의 차트를 확인하며 의사와 논의했다. 선생님, 은서의 혈액검사 결과 특정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약으로 바꿀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놓칠 뻔했어. 지린은 즉시 약을 변경하고 은서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병실을 지켰다. 지화는 지린의 헌신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지린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은서는 내 딸이잖아. 지린은 미소 지었다. 은서는 내 딸이지만 나한테도 소중해.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은서가 나아야 해. 지화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지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은서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지화는 기뻤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결혼, 가족, 사회의 기대.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녀는 지린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지린과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지린은 단호했다. 지화야, 너는 이제 은서의 엄마야. 그리고 난 내 길을 갈 거야. 지린은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지화는 지린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가슴은 아팠다. 은서가 퇴원할 날이 다가왔다. 지화는 병원 로비에서 지린을 기다렸다. 그녀는 지린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지린이 좋아하던 초록색 보석이 박힌 목걸이였다.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지화가 말했다. 지린은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화야. 하지만 이건 너무 과분해. 지린은 목걸이를 돌려주려 했지만 지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받아줘. 너한테 주고 싶었어.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갔다.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린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곧 정식 간호사로 일 시작할 예정이었다. 지화는 출판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겉보기엔 두 사람 모두 잘 지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지린아, 만약 내가 그때 너를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땠을까? 지화가 물었다. 지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린의 말에 지화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지화는 집으로 돌아갔다.
은서는 건강해졌고 남편도 출장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지화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린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놀랐다. 갑자기 왜 그래? 은서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하지만 지화는 단호했다. 나로 살고 싶어. 이혼 절차는 길고 힘들었다. 지화는 은서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웠다. 그녀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새 출발을 준비했다. 그녀는 지린과 자주 연락했다. 지린은 지화의 결정을 지지했다. 너 정말 용기 냈어. 나도 응원할게. 1년 후, 지화는 새로운 소설을 출간했다. 레즈비언 사랑을 다룬 소설이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지화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지린은 그 소설을 읽고 지화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정말 멋져. 이 소설, 나한테도 큰 힘이 됐어. 지화와 지린은 다시 가까워졌다. 그들은 친구로 지냈지만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깊었다.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홍대의 그 골목에서 다시 만났다. 지화는 은서를 데리고 있었다. 은서는 지린을 보고 웃으며 달려갔다. 지린 이모, 지린은 은서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지린아,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화가 물었다. 지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응, 천천히 우리답게.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눈이 내리는 골목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